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이제 투자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슈죠. 결국에 미국의 긴축과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그다음에 실제적인 공급 대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 최근까지 적어도 지난주까지 보셨으면은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5% 오르면 비트코인도 5% 오르고 5% 떨어지면 5% 떨어지고. 근데 한 며칠 전부터 이제 나스닥이 5%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20%씩 10% 20%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오늘은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부제가 루나가 망한 이유인데 먼저 루나에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들께 저 역시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음을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루나 테라 생태계. 그러니까 테라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코인이 루나인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돈이 원화면은 미국이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돈은 달러고, 테라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코인이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음, 루나라는 코인은 이제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대충 0.27달러,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 하던 게, 한 1, 2, 3, 4, 5, 한 달 전쯤에 120달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500배쯤 올랐죠. 5, 600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이걸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특정 블록체인 업계 투자 대표라든지 등등.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게 일주짜리 봉 차트인데 오늘 찍고 있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라서 거의 한 이틀 만에 이만큼씩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지금 원래 제 최고점 비하면은 한 20분의 1, 거의 95%, 97%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파는 양도 많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들어야지 내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지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원래 안 찍으려다가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이란 게 이제 테라 생태계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UST, 이제 이 UST라는 게 요놈이 이제 핵심인데, UST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1달러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1달러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그래서 UST의 형식으로 달러를 맡기면은 대충 20%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은행이 지금 예금 적금 금리가 얼마죠? 한 2, 3% 되나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굉장하죠. 그리고 이거는 시중은행에 이제 가끔 4, 5%짜리 상품도 있는데 그런 거는 월 50만 원짜리 적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몇 계좌만 하고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넣든 상관없이 20%를 줘요. 19%를. 대단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했고 저 역시 이 프로토콜을 잠시 사용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음. 근데 이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한 UST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가 유지되는 코인이에요. 1달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USD 걸 USD 패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원화 1000 한 200원이 1달러에 묶여 있듯이 이런 식으로 패깅, 달러에 묶여서 가치가 연동된다라고 하는데 1달러를 보면 잘 유지했어요. 다 보면 여기 1달러잖아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1달러를 잘 유지하는데 며칠 전부터 그 패깅이 깨지면서 USD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달러여야 되는 게 0.35달러인 거예요. 1달러여야 되는 건 약속인데, 이 테라 생태계가 보장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 이 신뢰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USD는 굉장히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 보면 USD고 이거 바이낸스에서 1달러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엄청 팔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얘를 엄청 팔면은 파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은 예를 들어 0.8달러에라도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은.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1달러로 다시 맞추는지 말든지는 이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냐의 문제이고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아까 테라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게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저 20% 이자를 주는 저 프로토콜, 앵커 프로토콜에 넣고 싶어요. 그럼 USD의 인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1달러를 넣고 UST를 삽니다. 시장에 USD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USD 가격이 올라요. 뭐 대충 1.2달러로 오르겠죠. 자, 그럼 이걸 발견한 이 테라스테이션, 이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하냐? 보면 이건데, 루나라는 코인이 이제 메인이에요. 핵심인데, 대충 시총 25조 정도 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시가총액으로 한 9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9위 정도. 예. 이 루나라는 거를 이제 1달러만큼의 루나를 테라스테이션에다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그래서 뭐 1 루나가 한 100달러라고, 뭐 100달러였다고 해볼게요. 100달러였다고. 그러면은, 네, 1달러는 그러면 몇 루나죠? 0.01 루나죠? 그러니까 0.01 루나를 테라스테이션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없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1 UST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 UST는 1.2달러잖아요. 이건 1달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나 홀더는 0.2달러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되죠. 예. 이런 약간 환차익 거래라고 하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뭐 달러가 뭐 1,000원일 때 샀다가, 달러를 샀다가, 달러가 2,000원일 때 다시 팔면은 우리가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환율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차익을 얻는 거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보면은, 다시 이게 1 UST가 실제 가치가 1.2달러까지 올라버리면은 이 프로토콜이 작동을 해서 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루나를 1달러치만큼을 소각을 시켜버리고 이 루나 홀더한테 1 UST 실제로는 1.2달러에 해당하는 이 UST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시장에 갖다 팔겠죠. 왜냐면 시장에 갖다 팔면은 1.2달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USD를 팔면서 다시 USD를 파는 매도 압력이 세지면서 다시 가격이 1달러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루나가 한 100개밖에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0.01개를 소각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루나는 99.999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조 달러짜리 루나가 원래 100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99.99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가치가 더 오르는 1 루나의 가치도 오르는 효과가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보면 스테라 스테이션에 들어간 1 루나는 속각되면서 루나의 희소성이 증가한다는 거고, 만약에 1 UST가 1달러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UST를 뭐 이득 볼 만큼 보고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파는 게 늘어나면은 뭐 0.9달러라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가 0.9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원래 1달러가 유지돼야 되지만, 자, 그럼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UST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 되죠. 사면 되죠. 사면은 이제 뭐 0.9달러에 사는 놈도 있을 거고 0.91달러, 92달러 하다 보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호가를 부르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루나 홀더들도 UST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테라스테이션에다 1 UST를 줘요. 그러면은 테라스테이션은 루나를 1달러치만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생성을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루나 홀더한테 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죠? 1달러치의 루나, 그러니까 0.01개의 루나를 추가로 얻으면서 1 UST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0.9달러 주고 1 UST를 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처음 사는 놈은 0.9달러에 사겠지만 그 다음 놈은 0.91달러에 사겠죠. 그러다 보면은 1 UST를 사고 이 사람은 1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루나를 얘가 만들어가지고 생성이 돼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체 루나가 100개밖에 없다고 치면은 100.01개의 루나가 되겠죠. 그래서 루나 하나의 가치는 조금 희석이 돼요. 25조짜리가 하나가 희석이 되면서 원래 100개가 25조였는데 이제 100.01개가 25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나가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UST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테라스테이션에서는 1달러치의 루나를 새롭게 생성해서 루나의 희소성을 줄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루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유튜브에서도 나왔듯이 데스 스파이럴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굉장한 불마켓,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 와서, 그러니까 굉장한 하락장이 와서 루나 자체가 아까 저 시가총액 25조 하는 게 다 가치를 잃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UST에 대한 신뢰도 뭔가 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루나 1UST가 그 가치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는 이 25조짜리 이 형님이 여기서 막 빼고 넣고 하면서 가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가치 유지되는 애 자체가 이게 25조짜리가 뭐 20조, 15조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은. 그래서 UST 홀더들이 UST를 팔고 달러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UST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UST 가격이 내려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1달러보다 작아지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루나를 새로 만들어서 UST를 산다는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루나가 더 많이 생기면서 원래 100개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20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개 되면은 하나의 루나의 가치가 원래는 12, 뭐 이거 나누면은 100개짜리라고 치면은 2,500억인데 200개가 되면 하나가 1,25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떨어지는 거 있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25 하나에 뭐 2,500억짜리가 하락장을 맞으면 뭐 코인이니까 뭐 1,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루나의 양이 2배가 돼 버리니까 2배로 더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2배만큼 이걸 새로 만든다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루나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또 더 UST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UST를 팔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루나를 찍어내가지고 가치를 유지하려고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도는 게 데스 스파이럴인데 네, 이런 걸 만든 창시자가 누구냐? 도건이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 국적의 분인데 이분이 만들었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 넘어가고 자 도건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도건은 굉장히 트위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뭐 이런 도건의 CEO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패드립도 날려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최근에 도건의 이제 행보 중에 중요했던 거는 그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10억, 100억, 1000억, 10조, 한 12조치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UST의 가치를 백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하면은 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것도 루나판 돈으로 사요. 이거를 또 루나판 돈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담보를 하는 형식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지난 1, 2, 3, 4, 5강 정도를 잘 들으셨다면은 이거 혼자 장부 기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혼자 장부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저런 시스템으로 보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가랑 똑같은 거냐면 이제 저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루나라는 코인은 결국 이분이 이제 메이플 게임 디렉터신데 메이플 스토리에서의 매수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매수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담보를 하겠다는 어쩌느니 하면서 실제로는 뭐 루나도 얘가 만들고 싶으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겠죠. 뭐 루나도 한 100만 개쯤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매수도 이분이 만들고 싶으면은 한 1조 매수쯤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아까 좀 이상하다고 느꼈죠. 데스 스파이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0.9달러밖에 안 되는데 얘를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에서 그냥 없던 루나를 뿅 하고 만들어 가지고 1달러치 루나를 주면서 UST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루나는 이 세상에 만 개의 뭐 만 개든 100만 개든 10억 개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뭐 정해진 개수의 25조만큼 있었던 게 얘네가 이제 뭐 만 개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00개쯤 더 만들어 가지고
얘를 1달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000개쯤 더 만들어서 얘네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0개를 더 만든다고 이게 우리가 그 달러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부를 빼앗는 방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000개를 더 만들어서 이게 11,000개가 된다고 해서 이게 27.5조가 되진 않죠. 정말 잠깐은 27.5조가 되겠죠. 얘네가 만드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희석되면서 이게 1루나 하나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질 거잖아요. 27.5조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얘가 부를 창조하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는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정리해 주신 이런 스레드 블로그도 읽어보면은 사실 이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맞는데 블록체인이니 민팅이니 비루나를 빌려서 어떻게 하고 패깅하고 이런 어려운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게 피라미드 구조였던 걸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했네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제 주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는 루나는 피라미드 스캠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늦게 이거를 동영상을 올린 거는 늦게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피라미드예요. 근데 저는 이 피라미드가 중간에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도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12조치의 비트코인을 사서 이걸 가치를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도건도 제 생각에는 도건이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평생 무한히 오르는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하면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짧게는 모르겠는데 긴 텀에서 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UST라는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했고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얘네가 얘네 실제로 그래서 10빌리언 달러까지는 아닌데 한 4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대충 4조치는 비트코인을 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조치가 언젠가 시장에 나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왔어요. 왜 이번에 비트코인이 나스닥 5% 떨어질 때 똑같이 5% 안 떨어지고 10% 떨어졌냐? 얘가 이 4조 이만큼의 엄청난 양을 시장에 내던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버티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건 언젠간 터져야 할 폭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 예상보다는 너무 빨리 터졌어요. 너무 빨리 터져서 비트코인한테는 다행이고 많은 부를 이뤘다가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좀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 이자 주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 이게 데스 스파이럴만 안 생겼으면은 앞으로 계속 경기만 좋았으면은 이거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 구조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경기가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이 시스템이 결국 데스 스파이럴 맞고 깨진 건데 저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런 식으로 사기쳐 남의 돈 처먹는 애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씩 전 세계적인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이 왜 투자 대가냐면은 그 사람은 연 20%씩 60년을 그렇게 벌었어요, 대충. 그러니까 1.2에 60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워렌 버핏이 번 부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60 넘어서 벌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워렌 버핏이 원래 50세 이때까지는 100억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수십조가 되는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걸 20%씩 매년 60년을 버니까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된 건데 저게 여러분들이 달러만 넣어놓으면 워렌 버핏은 굉장히 그 사람 리서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 수익을 버는 걸 텐데 굉장히 뛰어난 시장 감각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그 달러를 저기다 넣어놓음으로써 20%의 연수익을 매년 준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피라미드 때문에 유지되는 구조였고 폰지 스캠이에요. 이게 폰지 사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루나를 찍어내가지고 USD의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이 개수를 늘려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나 테라스테이션에서 만들어지는 USD가 많아지는 것은 뭐랑 똑같나요?
네, 미국이 달러 찍는 거랑 똑같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인의 부를 흡수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테라스테이션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미국이 혼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빼앗고 혹은 일부 빼앗고 미국이 나머지 사람들의 부를 흡수할 때 얘네도 똑같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전 세계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인들의 부까지 얘네가 흡수하는 상황을 봤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유인데 생각해봐요. 이거 25조예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0조거든요. 25조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진짜 좀 비속어를 사용하자면 진짜 족밥인 새끼들이 자기들이 달러로 찍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그냥 놔둘 리가 있나요? 하이닉스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전성기 때조차 하이닉스의 반밖에 안 되던 회사가 많이 쳐줘봐야 달러를 하이닉스가 달러 찍어내겠다고 해봐요. 미국한테 버티고 살아날 수 있나? 그리고 봐요. 이 피라미드 구조인 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월가의 금융쟁이들은 그냥 빤히 알아요. 걔네들이 왜 지금까지 냅뒀을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테라가 이제 떨어지면서 한 게 월가의 금융 공격이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뭐 시타델이라는 그 자산 운용사의 금융 공격이다. 뭐 자세한 건 안 알려드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거 많은데 월가의 천재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 보고 피라미드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제 생각엔 무조건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들이 왜 얘가 이 정도 크기를 기다렸냐면은 맛있으니까 25조 정도 돼야 맛있으니까 얘네가 뭐 시스타넬 이런 애들이 운영하는 자산이 막 몇백조 단위인 애들인데 몇천조 이런 애들인데 고작 얘네들이 1, 2조 먹겠다고 뭔가를 하진 않아요. 1, 2조 먹겠다고 뭔가를 하진 않고 이 25조 정도 된 피라미드가 25조 정도 커져버리면은 그 피라미드는 결국 지금 원래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저 도건 저런 사람들이 이거를 다 먹고 있었던 건데 이 피라미드의 수익을 다 냠냠하고 있었던 건데 이 더 큰 애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더 큰 애들이 얘네 월가에 뭐 저런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이거 안 맛있겠어요? 잘 크는 거 봤다가 먹는 거지. 쇼 치면 되니까 루나 쇼 쳐서 얼마나 많이 벌고 있어 지금. UST도 쇼 치죠. UST도 1달러가 유지 안 되고 0.2달러, 0.3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애들도 근데 건드리지 않는 게 달러 패권이에요. 달러 패권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건드렸어요. 안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블록체인은 뭐라 그랬죠? 분산장부라 그랬죠? 블록체인은 분산장부인데 저 루나의 생태계의 모든 것은 도건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어요. 저게 블록체인인가요? 아니요, 저건 그냥 사기예요. 폰지 사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성능의 블록체인이 나와서 루나는 아니더라도 루나는 이제 뭐 맛이 갔고 더 좋은 성능의 블록체인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대체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고 끝낼게요, 영상을. 네, 정답은 안 됩니다. 왜? 확산과 희소성의 딜레마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보다 더 좋은 성능의 블록체인은 나올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화폐가 되지는 못해요. 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처음 그 비트코인 채굴 했을 때는 50 비트코인씩 주다가 4년 후에 25, 12.5, 지금은 이제 6.25 비트코인씩 주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더 많이 주자. 처음에 100 주고, 그 다음에 50 주고, 그 다음에 25 주고, 지금 12.5 주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해봤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비트코인 뭐 혹은 화폐라고 해도 되는데 화폐나 비트코인은 어떤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채굴할 때마다 1000 닥터 코인씩 주는 코인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닥터 코인은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2100만 개밖에 없고 비트코인보다 뭐 전송 속도도 훨씬 빠르고 거래 처리도 훨씬 빠르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무슨 기능도 추가되고 무슨 기능도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자처럼 퍼주는 코인이 희소할까요? 희소하지 않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코인은 가치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인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주면 처음에 이거 알고 들어간 사람들만 다 돈 벌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희소해요. 우리는 뭐 한 번 채굴할 때마다 10코인씩밖에 안 줘요. 처음부터. 그리고 닥터코인은 뭐 2100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고 무슨 성능도 좋고 무슨 성능을 추가했고 어쩌고저쩌고 개편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인은 누가 할까요? 예, 채굴 해봤자 10코인밖에 안 주는데 누가 이걸 200만 개를 다 캐지길 기다리면서 이 코인을 캘까요? 아무도 캐지 않죠. 이렇게 희소한 코인은 확산되지 못하고 희소하지 않은 코인은 그러니까 확산이 쉬운 코인은 희소하지가 않아서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다 더 좋은 성능,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거는 뭐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건 기술 발전하면 나오는 건데 그게 비트코인을 대체할 화폐가 되진 못해요. 두 번째로 앞으로 나올 모든 코인은 장부의 주인이 있어요. 예, 보면은 뭐 테라의 도건,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 뭐 이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메이플 스토리의 메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제롬 파월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무슨 더 좋은 코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만든 사람이 있겠죠.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입김에 굉장히 좌우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코인, 더 좋은 거 만들었다 쳐요. 좋은 거 만들었다 쳐도, 이제,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은 지금 전 세계에 한 15,000개의 노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뭐 닥터코인을 만들어서, 한 10명이, 10명도 안 되죠. 한 5명이 제 친구들, 여기 계신 구독자분 한 10분 정도가 저랑 같이 닥터코인을 막 채굴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 장부가 10개겠죠. 장부 10명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만든 사람인 제가 한 6명만 이렇게 뒷돈 좀 줘가지고 장부를 조작해버려도 그만이고, 뭐 외부 세력이 한 11명 데리고 와가지고 장부를 조작해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이기기란,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뭐 확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장부의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든 사람 없이 이 코인이 홍보되진 않겠죠. 또 그리고 뭐 누군가가 자기 안 만들었다고 하고 홍보하면은 그 사람이 만든 코인이겠죠. 결국에. 그래서 뭐 원래부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블록체인이 이제 뭐 신기술이다 뭐다 하는데 다 아니고 가치를 이제 분산 장부를 씀으로써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거 하나예요, 원래 목적이. 뭐 다른 뭐 NFT고 뭐고 다 솔직히 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하나였는데 다른 애들이 자기도 뭐 차세대 블록체인이다, 차세대 비트코인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황금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뭐 황동이나 뭐 은에다가 금박지를 입힌다든지 동에다가 구리에다 금박지를 입힌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도 금이라고 주창하면서 사람들을 홀렸을까요? 정답은 금 하나밖에 없어요. 황동은 금이 아니고 굉장히 뭐 많고 많이 채굴하면 그만인 거고 은이나 구리에다 금박을 씌운 것도 큰 금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뭐에 투자를 하시든 저는 이더리움까지는 약간 오케이인 주의인데 뭐 루나에 투자를 하시든 뭐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를 하시든 다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한 그 장부의 주인이 하는 사기 행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장부의 핵심은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가 되지 않고 어떤 중앙 권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코인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더 좋은 코인은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된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됐어요. 뭐 물론 그걸 잘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것도 있겠지만.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모든 블록체인은 다 사실 블록체인이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똑같은 거 할 수 있고 네이버 구글이 더 잘해요. 그냥 네이버 구글 여러분 믿잖아요. 네이버랑 구글이
무슨 뭐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장부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 믿을 거잖아요. 카카오도 믿잖아요. 카카오은행도 믿잖아요. 굳이 블록체인이란 어려운 기술을 쓸 필요 없어요. 탈중앙화가 될 게 아니라면.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뭐 지금은 이제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나타나도 별 소용이 없는데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부의 무분별한 그 양적 완화를 비판을 하면서 저런 리만 사태 때 그런 걸 비판하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특정 가치를 넘어서고 1달러를 넘어서고 1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퍼진 순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이 중앙화된 장부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본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죠. 뭐 실제로도 뭐 2014년인가 이후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화폐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